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만 먹으면 눈이 감기듯 쏟아지고 손끝이 얼음처럼 저릿저릿하고 밤만 되면 다리가 쿡쿡 쑤셔서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그 불편함. 약을 바꿔도 운동을 늘려도 검진표 숫자는 조금 내려가는데 정작 몸은 전혀 편해지지 않는 그 답답함. 만약 지금 이 말들이 여러분에게도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식사 후에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분의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16년 동안 밥만 먹으면 하루를 포기해야 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발은 저리고 밤이면 다리가 쑤셔 잠드는 것조차 고통이었던 분. 약도 바꿨습니다. 운동도 늘렸습니다. 식사량도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편의점에서 산 단돈 1,000원짜리 이것 한 가지로 단 3일 만에 식사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본 변화입니다. 왜 그 작은 선택 하나가 16년의 고통을 흔들었는지, 왜 대부분의 분들이 먹는 약만 신경 쓰고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복드림 건강처방전에서 여러분의 식생활과 당대사를 함께 보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용우입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오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혈당 수치는 숫자로는 어느 정도 잡히는데 정작 본인은 몸이 하나도 편하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분도 그랬습니다. 검사표만 보면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분의 하루는 늘 뿌옇고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오전 내내 눈꺼풀이 내려앉았고 점심을 먹으면 오후는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손끝이 얼얼하고 저려서 리모컨 하나 들고 있어도 불편했고 밤이 되면 다리가 쿡쿡 쑤셔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분이 제게 처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솔직히 밥 먹는 시간이 무서워졌어요. 우리가 보통 밥 먹는 시간은 휴식이고 즐거움이고 가족과 나누는 시간인데 이분께는 그 시간이 공포와 불안의 시작이 되어버린 겁니다. 밥을 먹는 순간 또 눈이 감길 텐데, 또 손이 저릴 텐데, 오늘 밤도 편하게 못 자겠지. 이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약도 여러 번 바꾸어 봤습니다. 병원을 옮겨 다니며 처방을 조정하고 주변에서 좋다는 운동도 따라 해보고 밥그릇을 반으로 줄이면서까지 식사량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들려주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직 힘들어. 검사 결과지는 조금 나아졌다고 말하는데 당사자의 몸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분은 점점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밥 먹자, 차 한잔 하자 하고 연락을 해도 다음에 보자 하고 미루기 일쑤였고 가족과 외식을 하자는 말에도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밖에서 밥을 먹는 날은 그날 하루를 사실상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에 밀려오는 졸음과 저림, 다리 통증 때문에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대화에 집중도 안 되고 집에 돌아오는 길까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하루는 점점 집 안으로, 방 안으로, 소파 한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줄어들고 좋아하던 취미와 산책도 하나둘 포기하게 됩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치면 다시 몸을 돌볼 힘도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이 1년, 3년, 5년을 지나 결국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6년의 무게를 안고 어느 날 이분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이야기를 길게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냥 나이 드니 그러려니 했는데, 이런 말들 사이에
진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여시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언제 가장 힘든지, 어떤 순간에 눈물이 날 만큼 답답한지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이미 너무 많은 걸 해보셨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식단을 확 바꾸자고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더 독한 운동을 하라고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줄이라고 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아무것도 줄이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것 하나만 식사 전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동네 편의점에서도 단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어떻게 16년의 식후 지옥을 흔들었는지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제 제안을 듣고 처음 하신 말은 이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뭐든 줄이라고 하면 너무 지칩니다. 그런데 추가하는 것이라면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덜 먹기만 반복하다가 지쳐서 실패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밥을 줄이지 마세요. 식사 전에 단 한 가지, 무가당 두유 한 팩을 먼저 드셔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삶은 달걀 1개를 함께 하세요. 이 2가지를 밥 먹기 15분 전에 드시는 겁니다. 그분은 잠시 제 말을 곱씹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하더군요. 두유 한 팩이 내 16년의 고통을 바꿀 수 있을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그리고 정확히 3일째 되는 날,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밥을 먹었는데 눈이 안 감겨요. 목소리는 놀람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고 마치 자신의 몸이 자신에게 농담을 건넨 것처럼 어리둥절해 보였습니다. 그분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유를 먼저 마신 날 밥을 먹었는데 눈꺼풀이 내려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2시간이 지나도 졸리지 않았고 손끝 저림이 줄어드는 느낌도 분명했다고 했습니다. 평소라면 점심 뒤 소파에 눕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오후까지 의자에 앉아 서류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분의 이 표현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이 바로 졸림, 저림, 다리 통증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식전 15분 전에 단백질을 조금 넣어주면 몸이 이제 음식이 들어오겠구나 하고 미리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준비 과정이 식후 반응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빈속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갑자기 밥이 들어오면 불길이 확 치솟듯이 혈당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먼저 들어오면 신호를 받은 몸이 천천히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바로 직전이 아니라 딱 15분 전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단백질이 소화되면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작용이 먼저 일어나야 몸이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분 전에 먹으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분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은 밥을 줄이거나 운동을 늘리는 방법만 떠올렸지 먹는 순서나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왼쪽에는 식전 두유, 식전 달걀, 오른쪽에는 식후 졸림,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자신의 몸이 어떤 조합에 가장 잘 반응하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두유만 마셨더니 졸림이 조금 남아있고 어떤 날은 두유와 달걀을 함께 먹었더니
오후까지 힘이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의 기록이 쌓이자 그분도 자신의 몸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건요. 제가 밥을 줄인 것도 아닌데 자꾸 몸이 가벼워져요. 밥 먹고 난 뒤에 공포가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몸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마음도 따라 편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생활 전반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16년 동안 잃어버렸던 감각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먹는 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몸이 준비된 상태에서 먹느냐입니다. 몸이 준비되면 같은 음식, 같은 양을 먹어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그분은 더 이상 밥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줄여야 한다는 압박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편의점에서 산 작은 두유 한 팩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이 작은 습관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확장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계시지만 실제로 몸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환자분도 같은 잘못된 관점 때문에 16년 동안 불편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식사만 하면 졸림, 손발 저림, 다리 통증이 이어지는 이유를 모르다 보니 해결책도 계속 빗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이해해야 할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과도하게 반응한다.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고 손발이 저리고 다리가 쑤시는 대부분의 현상은 탄수화물이 급격히 흡수될 때 나타나는 반응성 혈당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당 수치는 조금 좋아져도 몸의 반응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검사 결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에게 어떤 것도 줄이지 말고 식사 15분 전에 단백질을 먼저 넣는 루틴을 시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때 가장 안전하고 실천하기 좋은 방법이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무가당 두유 한 팩이었습니다. 왜 하필 두유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단백질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춘다. 탄수화물이 비어있는 위로 들어오면 빨리 흡수되며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먼저 넣어두면 위의 배출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춰지고 탄수화물이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졸림, 저림, 다리 통증과 같은 반응이 크게 줄어들죠. 인크레틴 소화 호르몬 반응을 먼저 활성화한다. 식전 단백질은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먼저 자극합니다. 이 호르몬은 식사 후 혈당이 오를 때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합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반응은 먼저 만들어둬야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량을 줄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부름을 만든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 줄이겠다고 고민하시지만 사실 단백질을 먼저 넣으면 포만감이 빨리 오기 때문에 억지로 줄이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과식을 막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환자분도 똑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환자가 경험한 실제 변화단 3일. 환자분은 식전 15분 두유 루틴을 시작하고 3일 만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식사 후 눈꺼풀이 내려앉지 않았다. 손끝 저림이 70% 이상 감소했다. 오후 피로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 저녁에 다리를 쑤시는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가 식사량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즉, 문제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줄이자, 빵을 끊자, 양을 줄이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몸은 줄이는 것보다 미리 준비할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환자분도 16년 동안 줄이기만 반복했지만 식사 전에 준비하는 습관 하나로 그 긴 시간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외식을 하면 대부분 식사량이나 메뉴만 신경 쓰십니다. 그런데 사실 외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의 유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 어떤 장소에서든 식사 15분 전 안정화 시간만 확보하면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현실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15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방 또는 차 안에 상온 보관 가능한 무가당 두유 한 팩을 늘 넣어두기,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 15분에 미리 마시기. 대부분의 외식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이동합니다. 그 이동 시간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이 12시, 11시 45분에 도착하기 조금 전 두유 마시기, 혹은 건물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 마시기.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자리에 앉아서 메뉴 기다리면서 두유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소화되고 반응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식사 직전에 마시면 몸이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두세 번 실천해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선생님, 생각보다 너무 쉽네요. 약속 시간 앞뒤 12분만 조절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다음은 출근 퇴근 길을 활용한 루틴 유지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점심시간이 들쭉날쭉하고 급하게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교함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즉, 완벽한 15분을 지키는 것보다 적어도 식사 전에 몸을 미리 준비시킨다는 방향성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조언을 드립니다. 점심시간 직전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세 모금씩 나눠 마시기, 사무실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천천히 마신 뒤 내려가기, 미팅 일정이 겹칠 경우 휴게실이나 복도에서 미리 마시기. 한 환자분은 이런 말을 하셨죠. 선생님, 저는 점심시간이 12시인데 11시 50분쯤만 되면 자동으로 두유가 생각납니다. 그만큼 습관은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지 완벽히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 폭식과 야식이 줄어드는 원리. 많은 환자들이 저녁에 특히 무너집니다. 계속 허기가 진다. 단계 당기고 빵이나 라면이 생각난다. 저녁만 되면 불안해진다. TV 앞에서 과식을 하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 폭식하거나 안 좋은 간식을 찾게 되는 원인은 오후의 급격한 반응 때문입니다. 점심 이후 반응이 크면 몸은 저녁에 보상 심리와 에너지 갈증을 느끼게 되고 이게 폭식과 야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식사 15분 전 루틴을 유지하면 점심 반응 자체가 완만해지고 그러면 저녁에 불필요한 허기가 느껴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환자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9시만 되면 뭔가 자꾸 먹고 싶었는데 요즘은 간식이 생각이 안 나요. 이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몸의 반응 패턴이 바뀐 결과입니다. 수면의 질 변화 왜 밤이 달라졌을까? 앞서 말씀드렸듯 이 환자분은 밤마다 다리가 쑤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루틴을 유지하면서 야간 통증이 줄고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과 혈당 반응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혈당이 불안정하면 다리가 쑤실 수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다리 근육이 과하게 반응합니다. 혈당이 출렁일수록 자다가 깨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식사 반응이 안정되면 신경의 과민 반응이 크게 줄어들고
밤 동안 몸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즉, 좋은 수면은 낮에 안정해서 시작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성공률이 3배 올라가는 이유.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 대부분 23주 안에 흔들리지만 가족과 함께하면 34배 오래 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로 확인하며 잊지 않게 도와주고 같이 한다는 연대감이 생기며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그분은 남편분과 함께 매일 아침 서로에게 15분 남았어요 라고 말해주고 저녁엔 오늘 별점 체크했나요? 하고 서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루틴 실천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고 변화도 훨씬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식단도 필요 없고 운동 시간을 억지로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식사 15분 전 단백질로 몸을 먼저 준비시키는 것. 그리고 식사할 때 한 숟가락씩 천천히 몸이 소화할 시간을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하루와 삶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아주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환자분도 처음엔 두유 한 팩, 달걀 한 개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16년 동안 움츠러들었던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외식도 다시 즐길 수 있게 되고 밤이 두렵지 않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바로 지금 냉장고에 달걀 한 개, 가방 속 두유 한 팩이 앞으로의 식사 후 피로와 저림, 밤의 통증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길까?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지금 폰에서 내일 점심 15분 전 알람을 하나 설정하세요. 냉장고에 삶은 달걀 2개를 준비해 두세요. 가방이나 차 안에 두유 한 팩을 넣어두세요. 내일 점심 한 끼만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아주 작게라도 달라질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다음 한 끼를 바꾸고 그 다음 하루를 바꾸고 결국 삶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기만 하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복드림 건강처방전의 김용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